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미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나왔고 가족에게도 전파된 것으로 드러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가격리 중 가족 간 감염이 종종 발생하고 있어서 방역당국이 제시하는 격리생활 수칙에도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첫 소식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건 두바이에서 입국한 이틀 뒤인 지난달 14일입니다. 생활치료센터로 옮기기 전 집에서 이틀 동안 자가격리를 했기 때문에 같은 집에서 생활했던 A씨 어머니도 진단검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어머니는 음성이었습니다. 그러나 A씨가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실이 알려진 지난달 27일 무렵 A씨 어머니에게서 코로나 증상이 나타났고 뒤이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자가격리 이틀 동안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방역당국은 어떤 경로로 접촉이 생긴 것인지 알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은 따로 썼지만 어머니가 식사를 챙겨 방문 앞에 두면 A씨가 식기를 방문 앞에 내놓았다는 진술은 얻었습니다. 따로 쓰셨대요. 네,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도 그죠. 어떻게 애들이 감염됐는지 그걸 말씀드릴 수는 없죠. 그죠. 정확히 집계되지 않았지만 자가격리 중 가족 간의 전파가 전국적으로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외 입국자나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가 자가격리에 들어가면 방역당국이 생활수칙을 안내하지만 말 그대로 수칙일 뿐 강제 사항이 아닙니다. 집 안에 방이 몇 개냐, 화장실이 몇 개냐 해서 충분히 분리를 할 수 있는 공간이면 그렇게 따로 쓰시면 된다라 말씀을 드리고. 잘 지키고 있는지 점검할 방법도 없습니다. 동거인이 있는 집에서 격리하는 것보다 자가격리자 임시 생활시설에 들어가는 게 안전하지만 이용자가 거의 없습니다. 구미시는 옥성면 자연휴양림, 대구의 경우 달성군 구지면 대구교육 낙동강 수련원을 임시시설로 하는 등 너무 먼 곳에 있어 들어가기를 꺼립니다. 경북 23개 시군 가운데 임시시설을 갖춘 곳은 5개 시군에 불과합니다. 물론 동거인과 같은 집에 있더라도 격리를 철저히 지켜 전파를 막은 모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격리 중 전파 사례가 속속 나오면서 감염률이 높은 해외 입국자들만이라도 자가격리 생활수칙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대구 12명, 경북에서 10명 발생했습니다. 대구에서는 집단 감염이 발생한 동구 체육시설 이용자 1명과 북구 스크린 골프장 관련 접촉자 1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3명은 기존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됐고 감염원을 조사 중인 확진자가 3명, 해외 유입 2명입니다. 경북에서는 포항 4명, 경산 3명, 안동 2명, 칠곡 1명 등 10명이 새로 확진됐습니다. 올해 1분기에 대구에서는 4만 7천여 명, 경북에서는 7만 2천여 명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도는 접종 물량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올해 4분기까지 18살 미만을 제외한 모든 시도민에게 백신 접종을 끝낼 계획입니다. 자세한 소식 한태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백신을 가장 먼저 맞는 대상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있는 모든 사람입니다.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전담하는 의료기관 종사자와 역학조사, 구급대원, 정신요양 재활시설 입소자와 종사자도 1분기 접종 대상입니다. 대구 4만 7천여 명, 경북 7만 2천여 명 등 모두 12만 명입니다. 접종은 설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입니다. 1차 접종을 하고 한 달 뒤 2차 접종을 하는 방식입니다. 1분기에는 요양병원 환자와 요양시설 입소자 그리고 종사자 모두 4만여 명에게 접종이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는 4월부터 6월까지 2분기에는 노인 재가복지시설 이용자와 종사자가 백신을 맞습니다. 65살 이상도 차례로 맞습니다. 코로나19 환자 치료 전담 의료기관 종사자 이외의 의료진도 2분기 대상입니다. 장애인과 노숙인 등 시설 입소자와 종사자도 함께 맞습니다. 2분기 대상자는 대구 41만여 명, 경북 58만여 명 등
100만 명입니다. 50살 이상 64살 미만은 오는 7월부터 접종을 받습니다. 군인과 경찰, 소방, 사회기반 종사자 역시 3분기 접종 대상입니다. 소아 청소년 교육, 보육시설 종사자와 만 18살부터 49살까지는 가장 늦게 백신을 맞습니다. 대구 160만여 명, 경북 162만여 명으로 오는 9월 말까지 백신을 접종할 계획입니다. 이때까지 접종을 하지 못했거나 접종을 받고도 항체 형성이 되지 않을 경우 4분기에 다시 백신을 맞습니다. 접종 물량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18살 미만을 제외한 모든 시도민에게 독감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오는 12월 이전까지는 코로나 백신 접종을 끝낼 계획입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설을 열흘 앞둔 이맘때쯤이면 전통시장은 차례 음식과 명절 선물 준비하는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뤘었죠.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손님의 발길이 뚝 끊기면서 상인들의 한숨소리만 가득합니다. 김경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5일장이 열린 안동 중앙신시장. 수산물 가게 앞에는 아직 팔리지 않은 제수용 생선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설을 열흘 앞둔 대목이지만 전통시장을 찾는 손님들은 오히려 평상시 장날보다 더 적습니다. 못 팔면 뭐 버리는 수밖에 없죠. 준비는 해놔야 되고 장사 안 된다고 준비를 안 해놓을 수는 없고. 코로나19 여파로 한 달 가까이 문을 닫았다가 지난달 말 다시 문을 열었지만 손님은 여전히 절반 가까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5인 이상 집합금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안동에서는 문어가 여럿이 모여서 먹는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일단 모임 자체가 없으니까 소비가 덜한 것 같아요. 코로나19 발생 1년 만에 매출은 3분의 1 토막으로 줄었고 대출마저 쉽지 않아 상인들은 임대료를 감당하기도 힘들다고 말합니다. 현재 정부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금 자영업자들인데 지급하고 있는데 사실 그게 많이 부족합니다. 지금 자영업자들 임대료라든지 이런 목돈 들어갈 부분도 많고. 정부는 소상공인들이 받은 피해의 일정 부분을 보상해주는 손실보상제도를 검토하고 있고 설 명절에 한해 김영란법 상한액도 20만 원으로 완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손실보상제도는 소급 적용이 되지 않고 지원 대상도 집합금지와 영업 제한업소로 한정될 가능성이 커 실효성에는 의문이 남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도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상주시와 청송군, 경주시와 경산시는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선별 지급하기로 결정했고 사업장 소재지 및 대표자 주소를 상주시에 두고 있는 6천여 소상공인에게 1인당 1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설날 전에 지급하고 영덕군과 울진군, 영천시는 모든 군민과 시민들에게 1인당 1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보편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경북의 23개 시군 중 16개 시군은 재정 여건상 어렵다며 재난지원금 지급을 망설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1년 넘게 이어지면서 행사나 경조사 등이 축소되거나 없어지면서 화훼 농가들의 어려움이 큽니다. 여기에 한파로 난방비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예천군 지보면의 화훼단지. 한 해 매출의 절반 이상이 집중되는 졸업식 대목 시즌이지만 하우스에 갈 곳 잃은 튤립이 무성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연말 시상식과 경조사 등이 축소되고 졸업식마저 사라지면서 판로를 잃은 겁니다. 수요가 끊기면서 경매시장에 내놔도 유찰되는 경우가 허다하고 낙찰가는 지난해보다 30% 이상 떨어졌습니다. 온라인을 통한 소규모 직거래로 버티는 등 갈 곳이 없다 보니 농가는 일조량을 줄여 꽃 생육을 늦추고 있습니다. 올해 농사 계획은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새로운 계획을 한다는 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이 시기에. 1년을 끌고 왔는데 이게 회복된다는 장담도 없고 어떤 다른 것을 알아보기도 하고 하는데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난방비 부담에 애당초 겨울 농사를 짓지 않은 곳도 많습니다. 이 단지는 코로나 여파가 불어닥친 지난 여름 이후 반년째 휴경 중입니다. 말라 비틀어진 거베라가 수풀을 잃었습니다. 하회 농가의 전체 경영비 가운데
난방비 비중은 많게는 50% 정도. 올겨울 이례적인 한파에 난방비 부담까지 가중되면서 보시는 것처럼 겨울 농사를 포기하는 농가들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하회 농가들의 어려움이 잇따르자 꽃 소비 운동을 펼치는 곳도 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에 이어 농협중앙회 경북본부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1테이블 1플라워 운동을 올 연말까지 벌일 예정입니다. 주기적으로 꽃 한 송이씩 내 책상 위에 꽃을 놓으면 하회 농가한테도 좋을 것 같고 또 저희들 사무실 안에서도 좀 쾌적한 환경이 될 것 같아서. 정부는 이달부터 산하기관을 중심으로 꽃 300만 송이를 구매하고 화훼 농가의 회생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지만 민간 부분의 소비가 막혀 있어 회복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대구 동구의 한 체육시설을 이용한 뒤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례가 잇따랐습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 동구 궁전 라벤더 헬스시설과 여성 목욕탕을 이용한 여성이 지난달 27일 확진 판정을 받은 뒤 해당 시설 이용자 가운데 6명이 더 확진됐습니다. 3명은 이들과 접촉한 뒤 확진 판정을 받아 관련 확진자가 10명에 이릅니다. 방역당국은 지난 1월 22일부터 30일 오전 사이에 이 시설을 방문한 사람은 보건소에 예약한 뒤 검사를 받을 것을 요청했습니다. 수도권 축산물 가공업체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잇따르자 안동시가 닭발 공장 28곳에 대한 전수 검사를 한 결과 종사자 454명 전원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안동은 전국 최대 닭발 공장 집적지로 전국 유통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결혼 이민자와 중장년층 여성 등 400여 명이 고용돼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좁고 밀폐된 축산물 가공 공장의 특성상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집단 감염이 잇따라 보고되고 있다며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생일을 맞아 석방을 촉구하는 집회가 대구에서 열렸습니다. 대구 행동하는 우파 시민연합 등 30여 명은 오늘 오후 대구 반월당 동아쇼핑 앞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70세 생일을 기념하며 명예회복과 즉각 석방을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참가자들이 방역수칙을 지키며 집회를 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지난달 대구와 경북의 소비자 물가가 전달과 비교해서 조금 올랐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107.19, 경북은 105.63으로 두 지역 모두 0.9% 상승했습니다. 대구와 경북 모두 신선식품 물가가 각각 6%, 6.8% 올랐고 특히 신선채소 물가는 대구 14%, 경북 14.1% 올라 물가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반쯤 대구 남구 이천동의 1층짜리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집안에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90여 제곱미터 규모의 집이 전소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10시 10분쯤 김천시 계령면의 한 폐가전 재활용 업체에서 불이 나 3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작업장 내부 80여 제곱미터와 1톤가량의 폐전자부품 등이 탔고 소방서 추산 2,2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설 차례 문화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국학진흥원에 따르면 전통 재래문화 지침서인 주자가래에는 설과 추석 차례에 술 한 잔과 차 한 잔, 과일 한 쟁반을 차리고 술도 한 번만 올리고 축문을 읽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